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큰 불이 나면서 학생 재난안전 체험교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내에서는 재난안전 체험시설이 없어 이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양파 농사는 수확량도 많고 상품성도 우수해 그야말로 풍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한 대학교에서 변사체로 보이는 물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형물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혐오스러운 예술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났었는데 교사들의 차분한 대처로 100여 명의 학생들은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평소 반복된 훈련과 체험, 교사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체험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지만 강원도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재난체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건물에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이미 건물로 옮겨붙은 불길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5층 건물과 차량 한 대가 전소됐습니다. 당시 정규 수업은 끝난 상태였지만 방과 후 학습을 하던 학생과 유치원생, 교사 등 150여 명이 교내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대피시키던 교사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을 뿐 다행히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킨 교사 2명의 대응과 평소 이루어졌던 훈련 덕분이라는 게 학교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도내 학교들도 화재나 지진 상황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반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태백밖에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왔다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태백 쪽은 좀 가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는 그런 지진 체험 교실은 한 번도 못 해봤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97곳에서 크고 작은 재난안전 체험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의 경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물소화기 뿌리기나 소방관 체험을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재난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3대 도시에도 실제 재난안전을 직접 체험하고 대피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은 없는 상황. 그나마 태백 365 세이프타운이 도내 유일의 체험시설이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 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나 경기처럼 각 지역 권역별로 좀 더 다양하게 아이들이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소방서가 청사 신축과 함께 재난체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권역별 재난체험센터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드맵을 이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건 됐어요. 됐고 이제 저희 본부장님 의지가 워낙 강하시니까 아직 어떤 메모유나 이런 게 이제 아직 진행되거나 그까지 못 갔거든요. 물밑 작업은 엄청나게 하고 있죠. 각종 재난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의 한 대학교에서 변사체로 보이는 물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을 했는데요. 다행히 조형물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한 대학에서 변사 5인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5일 오후. 교내 산책로를 거닐던 시민이 변사체로 보이는 물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사람 형상의 조형물에 붉은색 포대자루를 씌우고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놔 사진으로만 봐도 혐오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도 황당했다는 반응입니다. 호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밑에서 도로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사람 같았어요.
다행히 해당 물체는 스티로폼과 장판으로 만든 조형물로 밝혀졌습니다. 안에 몸통은 밑에는 장화였고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장판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둘둘 말려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몸통을 만들고. 조형물은 현장을 확인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에 의해 철거됐습니다. 소동이 일자 해당 대학 측은 미대 교육과정 실습 중 학생이 설치미술 일환으로 조형물을 설치한 뒤 철거를 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같은 대학 측의 해명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대인데 자기 작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애정이 있고 최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한 달을 까먹을 수가 있을까요? 혐오감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을 벌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미술관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했으면 좀 그나마 미술 작품으로 보였을 텐데 이런 건 그저 약간 혐오감 조성으로밖에.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조형물을 통해 혐오감을 조성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 기괴한 조형물 설치 소동을 놓고 표현의 자유와 혐오감 유발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재영입니다. 양구소방서가 28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양구소방서 인력은 115명으로 기존 춘천소방서 소속 119 안전센터로 운영될 때보다 2배 늘었습니다. 특히 방호구조과와 현장 대응과 등과 갖춰지면서 대형 재난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양구에 이어 다음 달 화천소방서가 도내에 마지막으로 문을 열면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 사용이 늘면서 춘천을 비롯한 강원 지역에서도 양파 생산 농가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한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의 한 양파밭입니다. 굵고 단단한 양파를 고르고 담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 겨울 큰 추위가 없었던 데다 봄비도 적당히 내리면서 올해 양파 농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작황이 좋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전국적으로 12만 톤가량의 양파가 과잉 생산된 탓에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시한 양파 가격을 살펴보면 20kg 도매 가격은 8,600원 수준. 지난해 13,000원을 넘었던 양파 가격이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셈입니다. 특히 늘어난 출하량으로 인해 양파 가격은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농민들의 근심이 높습니다. 엄청 속상하죠. 이걸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한번 타격을 받으면 한 2년 정도는 힘들어요. 올해 못 벌지 내년 투자 비용 없지. 양파 가격 폭락으로 지역 농협과 지자체도 비상입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는 춘천시청 앞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는 등 양파 무료 나눔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저온저장고 보관 등 지원책 마련을 준비 중이지만 소비가 늘지 않는 한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출하할 판매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30% 이상, 올해는 굵은 양파도 너무 풍년이고 상품 점유율도 좋고 한데도 이렇게 물건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농민들은 매년 우울한 풍년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의 최저 가격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농민들의 정성과 적당한 기후 조건이 더해지면서 최상의 상품으로 탄생한 농작물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지만 들쑥날쑥한 가격이 농가에 또 다른 시름을 안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역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양파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가공식품 개발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가공식품과 양파의 효능을 구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 중 한 곳인 경남 합천군.
올해 작황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양파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 생산량이 평년 대비 15%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20kg에 10,000원이던 양파값이 절반 수준인 5,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이 자재비도 비싼데 다른 작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확은 하고 있는데 캐는 순간부터 적자니까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가 있습니다. 넘쳐나는 양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가 내놓은 해법은 다양한 양파 가공식품 개발과 생산 확대입니다. 지자체는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업체는 가공식품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연간 80톤의 양파로 양파즙이나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는 합천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평년 수준의 50% 가까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양파즙은 그냥 마실 수도 있지만 요리의 기본 맛을 내기에도 제격. 요리를 해도 된장 같은 거 찢을 때, 끓일 때, 겨울에 생양파 없을 때 양파즙을 잘라서 물 대신 넣어가지고 끓이면 더욱더 맛있어요. 뿐만 아니라 담백한 맛과 감칠맛이 특징인 양파 떡볶이와 양파 라면도 인기입니다. 양파가 심장병과 혈액순환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쿼세틴을 비롯한 다양한 생류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고혈압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 항균 등 다양한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공식품 식자재로 사용되는 양파는 국내 생산량의 60% 수준.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양파 가공식품이 풍년의 역설에 처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개정된 음주운전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대리운전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서는 40대 직장인 정모 씨. 정 씨는 곧바로 차에 타지 않고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예, 대기사님. 그 교회 바로 옆에 그 빌라 있거든요. 음주 후 직장인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이 달라진 건 지난 25일부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낮아지고 아침 단속까지 실시되면서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자연스레 운전을 피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술을 좀 먹고 아침에 이제 숙취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아침 대리운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아침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음주가 강화되니까. 음주운전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동시에 펼쳐진 캠페인. 고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어깨띠를 메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이런 캠페인이 무색해집니다. 술을 조금 마셨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 도로를 질주하고 역주행까지 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개정법 시행 전보다 단속 건수가 줄었지만 미미한 수준. 지난 25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날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322건. 시행 전인 지난 5월 일평균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처벌 유형은 면허 취소 180건, 정지 120건, 음주 측정 거부도 14건이나 됐고 이전까지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5%는 이번에 30건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아픔을 조금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이 음주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레저 스포츠 가족 캠프가 28일부터 30일까지 동해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최한 레저 스포츠 가족 캠프에서는 수상 레저 스포츠와 카드, VR 서바이벌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서울과 경남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들과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가족 간의 다양한 가족 레저 캠프를 체험하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 간의 화합과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동해를 시작으로 정선과 평창, 충북 단양 등지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레저 스포츠 가족 캠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환경영향 갈등 조정협의회는 지난 27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8차 회의에서는 사업 예정지의 멸종위기종과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 조사 현황 및 보호 대책에 대해 양측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환경단체 측은 5세 케이블카 6번 지주와 상부 정류장 일대는 설악산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산양의 주요 서식지에 해당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서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개선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양군 측은 이에 대해 산양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부지 특성상 보호대책 추진에 제약사항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다음 달 12일 제9차 협의회를 열고 시설물 안전대책 보완과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도, 강릉시가 지난 2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릉시는 3년간 총 사업비 181억 원을 들여 헬스케어 힐링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헬스케어 5주 클러스터 조성과 3대 힐링 프로그램 운영, 연관기관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의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은 지난 4월 정부의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속초 외홍치해안 바다향기로의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에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는 롯데리조트 일대 바다향기로 외홍치 구간을 진단한 결과 나무 난관과 고정 나사 등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강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롯데리조트와 바다향기로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 체납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바다향기로는 6.25 전쟁 이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지난 4월 개방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우리도 저녁 장마의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 21도, 원주와 강릉 20도 등으로 아침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가 오며 무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강릉 27도, 춘천과 속초 26도, 원주 25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며 우리도 저녁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영서 지역 일요일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월요일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월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오겠지만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